정말 지금 날은 상당히 추운데 최근에 집을 많이 보러 다니면서 느낀 것은 수성구 지역에서도 신축, 대장 아파트 쪽은 이미 그 전에 불이 붙었었고 현재는 나름 준신축, 나름 예전에 어느 정도 가격을 형성했고 예전에 인기 있었던 그런 2급지 준신축 그쪽도 현재는 계속적으로 이러다가 진짜 계속적으로 번지면서 하급지까지도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보다 매물 소진 속도가 빠르고 물건을 예를 들어서 오늘 보려고 예약을 잡아놨었는데 2, 3일 뒤면 주인분들 중에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다시 물건을 걷어들였다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호가를 다시 또 조금 더 올려서 내놓겠다. 지금 내가 이렇게 파는 것은 좀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연락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데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 다시 또 예전에 어게인 2020, 2019년 대구 또 부정이나 전국 대세상승장 이쪽으로 지금 가는 건가? 이런 또 느낌도 받는 것도 지금 현재 저의 느낌입니다. 여기나 대장 아파트나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에 입주를 한다거나 미리 투자를 해두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영상에서도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죠. 구축 아파트를 계속적으로 지금 보고 다니고 있는데 여기서 또 저의 또 정리된 생각들 우리 구독자 시청자님들 중에서 혹시라도 지금 갈아타기 하시려는 분들 또는 저처럼 미리 이렇게 집을 좀 사두고 몇 년 뒤에 입주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구축을 보고 있는 분들 있죠. 그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제가 느낀 것들 중에서 정리를 해서 몇 가지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느낀 것은 구축에 경쟁력이 있으려면 저처럼 바로 이렇게 실입주하는 것이 아니고 전세를 2년 정도 이렇게 임대를 하고 나중에 2년 뒤, 4년 뒤에 내가 진짜 실입주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시스템 에어컨이라는 것이 설치가 되어 있는 구축 아파트가 많이 없더라. 특히 천장에 요즘에 탁탁 신축 아파트는 당연히 옵션으로도 설치를 할 수 있고 설치하기도 쉽고 요즘 구조 자체가 말이죠. 근데 예전에 지은 아파트들은 상당히 이렇게 설치하기 좀 까다롭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반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런 수많은 같은 동에 있는 나의 경쟁 매물들 중에서 만약에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다? 특히나 이 시스템 에어컨이 거실뿐만 아니고 각 방에도 설치가 탁탁탁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추후에 내가 매도를 했을 때도 당연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고 아까 제가 임대를 한번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부동산 소장님들께서도 에어컨이 벽걸이라든지 요즘에 창문형 에어컨 이런 것도 설치를 해 이렇게 드리면 임차인분들이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한다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한 단계 들어가서 요즘에 신축 아파트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축에서 에어컨이 천장형 에어컨이 설치가 되었다 그러면 이런 전세나 월세가 이렇게 빠르게 거래가 된다라고 또 소장님들 계속적으로 많은 분들을 만나보니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중에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 추가적으로 나중에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아파트를 사게 되었을 때 나중에 한번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시는 전문가분 사장님과 같이 한번 현장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조적으로 탁탁탁 여기가 설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 그렇게 했을 때 초기 투자 비용이 많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저희가 또 들어갔을 때도 에어컨이 각 방마다 있고 그러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사용하기도 좋고 나중에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매도했을 때도 상당히 좋다라는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확장, 거실 확장, 또 안방 쪽에 있는 베란다는 안 되겠지만 작은 방이라든지 옆에 있는 방이 확장이 되어 있는 물건도 보고 일반적인 기본형이라고 그러죠. 기본형 아파트를 보니까 확실하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베란다가 있어야 된다, 거기에 빨래도 말리고 화분도 키우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렇게 계시겠죠. 그렇지만 저도 그렇지만 와이프 자체가 기본 집을 봤을 때랑 확장된 집을 봤을 때는 완전히 차이가 나더라. 예전에 언제를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비용도 많이 들고 확장을 하게 되면 또 밑에 아래 부분에 보일러선도 연결이 돼야 되고 넓히면서 기존에 있던 샤시가 철거되고 그쪽에 뒤쪽 편에 다시 샤시가 또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예전에 몇 년 전에 됐을지 모르겠지만 비용을 여기 주인분이 그전 주인분이 하셨던지 현재 주인분이 하셨던지 간에 비용을 좀 드리고 여기에 매수를 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비용적인 측면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확장 또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욕실이 수리가 됐다거나 타일이 교체가 됐다거나 이 싱크대 쪽이 또 교체가 됐다거나 이런 것도 딱 봤을 때 시각적으로 완전히 차이가 나고 물론 그런 매물들이 조금 더 호가가 비싸겠지만 그런 것들이 봤을 때 요거 조금 더 일단은 더 내가 후보군에 확실하게 더 내 쪽으로 오게 되는 후보군에 확실하게 들어오는 물건들 중에 제가 이렇게 탁탁 후보군에 넣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거 기본집을 사서 내가
확장도 하고 싱크대라든지 여러 가지 다 교체하고 정상적으로 제가 대출을 받아서 실입주하고 이렇게 하면 공실이 된 상태에서 수리도 하고 샤시도 교체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저 같은 이런 약간 전략적인 거죠. 이 전세를 동시에 맞추면서 전세입자의 잔금을 받아서 매매의 잔금을 치려다 보니까 이왕 전세를 놓을 거 내부 상태가 현재 기준으로도 상태가 좋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먼저 또 전세 임대가 나가다 보니까 그런 것을 제가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중요한 것은 향입니다. 향. 보통 우리가 남향을 많이 선호한다고 얘기하시죠. 남향. 당연한 겁니다. 남향. 거의 뭐 하루 종일 해가 들어오니까 따뜻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나중에 뭐 겨울 됐을 때 보일러비도 나중에 이렇게 좀 적게 든다 이런 얘기도 있을 것이고 하루 종일 해가 들어오면 또 이렇게 기운이 좋다라는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남향 집을 보고 또 같은 단지 내 최근에 저도 또 동향을 봤더니만 확실하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 특히 또 겨울이죠. 좀 춥더라 이겁니다. 춥고. 근데 여기서 갈리는 거죠. 남향에 저층이 있을 것이고 내가 원하는 엄청 고층의 이런 남향 매물이 아니고 남향의 어중간한 저층 vs 동향의 고층이다. 가격은 비슷하다. 이런 매물들이 지금 현재도 제가 보고 왔는데 동향은 저는 중요한 것이 앞에 뷰가 뻥 뚫려 있나 뻥뷰라고 그러죠 우리가. 동향이지만 앞에 이렇게 앞에 다 뷰가 다 보이고 저 멀리까지 아주 멋진 뷰가 보인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건물에 막히거나 여러 가지 옆에 옆단지라든지 막힐 수가 있겠죠. 요런 것은 좀 비선하겠지만 그래도 동향의 뻥뷰라면 이거 남향 애매한 저층보다 오히려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현재 또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향도 현장에 직접적으로 내가 물건을 네이버 부동산에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거 남향 몇 층 또 동향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장을 직접 가셔가지고 꼭 집을 보시고 거실에서 봤을 때 뷰가 어떻게 나오는지 또 오전에 해가 얼만큼 들어오고 특히 오후에 지금처럼 이렇게 방문했을 때 해가 또 많이 들어오나 아예 안 들어오나 건물 쪽에 가려가지고 완전 해가 다 차단되는 건가 이런 것도 확실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려면 현장을 무조건 가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은 주차 대수입니다. 주차 대수. 요즘에 신축 아파트 어떤 데는 뭐 1.1, 1.2대1 이런 식으로 되니까 2중 주차, 3중 주차가 되면서 불편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요즘에 하도 이 용적률을 탁 해가지고 빡세게 지으면 건물에 세대수는 많고 거기에 따른 요즘에 거의 뭐 한 대는 당연히 기본이고 2대 이상 가진 분들도 많거든요. 남편 하나, 아내 하나. 저희도 차가 배달 때문에 또 2대지만 이런 경우에 됐을 때 최소 1.5대1은 돼야 된다. 1.5대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당연히 봐야 되고 당연히 구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어떤 아파트들은 너무 오래된 아파트들은 집주라 그러죠. 엘리베이터라든지 지하층까지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아파트가 있겠지만 그건 당연히 더 비싼 거. 엘리베이터가 지하층까지 안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혹시라도 1층에 무언가 이렇게 지붕이 있는 주차 이렇게 쭉 될 수 있는 주차장에 비가 안 맞는 이렇게 뭐 될 수 있다. 또는 최근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아파트 중에서는 내려와서 자기 그 1층까지 현관문 거기 딱 열리면 거기서 위에 이렇게 비가 안 맞게 딱 가려지면서 바로 옆으로 딱 걸어가서 지하 주차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이어지는 그런 아파트 설계된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해당 아파트 단지에 다 그런 건 아니고 몇 동이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오히려 좀 더 선호한다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또 이런 것도 있겠구나. 비가 왔을 때 특히나 춥고 비 오고 이럴 때 지하까지 쫙 내려가지고 물건 싣고 올라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도 지금 여기 지금 보이시겠지만 다 복도식이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물론 지하에 있는 주차장은 있겠지만 엘리베이터가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다 보니까 항상 뭐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죠. 물론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싼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소한 그렇기 때문에 주차 대수가 중요하다라면 1.5대1 이상이 있는 아파트는 저도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또 1층에 지붕이 있는 주차장 또 내려와서 걸어가면서도 비가 안 맞게 설계된 그런 동이 있다면 그런 곳도 저는 또 좋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지금 또 현장에서 많이 느끼는 것은 초등학교가 이렇게 근처에 딱 붙어 있나 초품화라 그러죠. 큰 길을 건너지 않고 바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초등학교가 있는가 아니면 큰 길을 한 번 건너고 거기로 초등학교로 가는가 또는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큰 길을 무조건 2번 가야 되는 이런 아파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가지고 비슷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조금씩 이렇게 낮춰진 이유가 엄마들이 당연히 초등학교 붙어 있고 내 애가 큰 길을 건너지 않고 이런 걸 당연히 선호하는 거라 저도 이번에 현장을 가면서 또 느꼈고 추가적으로 학원가가 근처에 아파트 근처에 있다거나 또 뭐 한두 코스 정도 근처에 이렇게 애들이 알아서 갈 수 있다거나 도보권으로 학원가가 쫙 있는 그런 쪽이 참 이 부모님들이 아직까지는 내 애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이 중요한 의사결정 중에서 이 엄마들이 또 아빠들이 요런 쪽에 우리 애를 요런 아파트에서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저도 그렇게 하겠지만 당연히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겠죠. 그런 것에 중요도가 이렇게 탁탁 있다 보니까 가격도 싸면서 교통도 좋고 신축에 직주도 되고 넓고 구조도 좋고 집 자재수도 2대 이상이고 그런 아파트는 세상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포커싱을 해서 나는 요런 것은 포기하겠지만 요런 것에 내가 이렇게 중점을 두고 내가 아파트 선택할 때 있어서 내가 의사결정할 때 거기에 중점을 두고 나는 포기할 건 포기하고 이렇게 중요한 것만 해서 나는 여기에 강점 있는 아파트를 선택하겠다라는 이런 기준점이 우리가 또 확실히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하게 되면서 저도 최근에 아파트를 쫙 돌아다니면서 느꼈다. 또 구축 아파트를 또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선택을 하려고 했을 때 요런 것도 한 번쯤은 고려를 해보셔라는 도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봤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코스TV 다코스였습니다. 화이팅입니다.